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안전자산들의 통화쌍인 달러엔 통화쌍은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달러엔은 전형적인 하락 추세 전환 패턴인 머리 어깨형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141.80대에 머물러 있는 달러엔은 140.5엔 부근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러엔은 지난해 9월 139엔 중반까지 내려간 바 있지만 140엔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40엔은 지난해부터 달러엔을 받쳐준 든든한 지지대이기 때문입니다. 140엔 부근에서 달러엔이 반등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꼭 추세 전환을 동반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평균선은 145.60대에 있습니다. 최근 달러엔은 지지선으로 작용해온 120일 지수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한 상태인데 주간 차트에서 이중 천장형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추가 하락이 이어질 수 있지만 달러엔은 일단 지지선 위로 복귀할 것으로 보는 게 보수적 판단일 것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 달러엔의 하락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세 와중에 삼각형 패턴을 만든 달러엔은 볼린저 밴드를 따라 추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눌림목을 준 달러엔은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0일 지수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을 형성했을 뿐 아니라 하락세 역시 역력하기 때문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 통화쌍의 하락세는 강력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지에 대해선 일간 차트를 보고 판단해야겠습니다. 또 주식과는 달리 환율은 어느 한쪽으로 급격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외환 시장의 특성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일본 선행 경기를 보여주는 2025년 2월 기계수주액은 전달보다 4.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값의 중앙치는 0.5% 증가였는데 예상보다 3.8%포인트 상회하는 수치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1.5% 늘었습니다. 대신 석유 석탄 제품이 16.2%, 철강업 33.7% 늘었지만 자동차 12.7%, 정보통신기계 2.7% 감소하는 등 산업 분야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기계 수주액 결과를 놓고 아직 명확한 기조 변화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경제 회복 움직임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일본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관계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에다 가즈 일본은행 총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일본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경우 중앙은행이 정책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일본의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미국도 물가 상승으로 소비에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은 투자를 미루거나 취소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선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고 향후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선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주류 회사 산토리의 최고 경영자이자 일본 주요 경제단체 경제동우회의 대표 간사인 이이나미 다케시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자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이나미 대표는 이번 일본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기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16, 18일 동안 진행되는 미국-일본 간 협상에 직접 참석할 것이라고 밝히며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간 무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공은 중국 코트에 있다. 중국은 우리와 협상해야 한다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미중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음을 시사한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자국 내 항공사들에게 보잉사 여객기를 더 이상 구입하지 말 것을 명령했는데 145%에 이르는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잉사는 737 맥스 기종 약 10대를 중국 항공사에 인도할 예정이었고 일부 기체는 계약 및 대금 지불이 이미 완료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향후 20년간 세계 항공기 수요의 약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시장으로 2018년 기준 보잉 생산량의 25%가 중국에 인도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보잉사 여객기 구입 금지, 히토류 수출 통제 이외에도 미국산 제품의 보복 관세를 물리는 등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보복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 4일부터 수출을 중단한 히토류는 미국 첨단 산업에 필요한 소재로 중국의 수출 통제는 미국 방산업계는 물론이고 항공업계와 첨단 산업계에 엄청난 타격을 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에 이은 두 번째 미중 무역 전쟁에 대비 수출 다변화로 대미 수출 비중을 전체 수출의 14%로 줄이는 등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맞대응으로 나서고 있지만 협상에는 나서지 않고 있어 백악관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5.4%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공개한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5.4% 증가와 같은 수치로 시장이 예상한 5% 성장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계절적 요인을 반영한 전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은 1.2%로 지난해 4분기 1.6%에서 0.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율 과세가 중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미국 재무부가 나섰습니다. 미 재무부는 은행들의 채권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규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에 미국 채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CNBC에 따르면 글로벌 채권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3베이스 포인트 내린 4.335%를 기록했습니다. 국채 수익률 하락은 채권 가격 상승을 의미합니다. 미 국채 가격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관세 정책으로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안전 자산임에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해외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대량 매도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며 시장을 안심시키는 데 나섰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최근 국채 투매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의혹을 거듭 일축하며 중국이 미 국채 매도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 역시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라는 말 대신 외국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시장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재무부는 시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대한 도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매 판매는 물가 상승 가능성을 피하려는 소비자들의 사재기 영향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집계한 3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1.4% 늘어 시장이 예상한 1.3% 증가를 상회했습니다. 2월치는 전달 대비 0.2% 증가였습니다. 크리스토퍼 러프키 FWD 본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들은 내년에 물가가 급격히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매장 진열대를 정리하고 가능한 한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기존 전망을 수정해 올해 세계 상품 무역이 감소할 것으로 하향 수정했습니다. WTO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올해 상품 무역이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3% 증가를 예상한 바 있습니다. WTO의 은고지 오콘조이웨 알라 사무총장은 세계 상품 시장이 위축되면 GDP 성장 침체로 파급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무역 위축의 여파가 금융시장과 경제의 다른 영역으로 부정적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중국과 미국 경제가 서로 분리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며 미국과 중국 간 상품 무역이 81%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두 개의 고립된 블록으로 분열되면 장기적으로 전 세계 GDP는 7%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TO는 미중 무역의 중단으로 북미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중국의 상품 수출이 4에서 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경제클럽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그동안 트럼프 관세가 경제에 일시적인 영향을 줄 뿐이라고 강조해왔는데 이번에는 관세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와 성장 독려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시카고 경제클럽 연설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경제 불확실성을 높인 가운데 관세가 인플레이션은 높이고 경제 성장은 낮추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부를 것이라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집중할지 아니면 성장 부양에 노력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준은 미 경제가 각각의 목표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판단한 뒤 대응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시간차를 두고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선 현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을 검토하기 전에 당분간 상황이 더 뚜렷해지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뉴욕 증시는 급락하고 미 국채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고 달러 인덱스는 99.174까지 내려갔습니다. CFRA의 최고 투자 전략가인 샘 스토발은 파월 의장은 관세로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고 시장은 연준의 풋옵션에 의존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연준이 시장을 구제해 줄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크 말렉 시버트 파이낸셜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연준이 관세 정책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할 때까지 이러한 변동성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6월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을 시작으로 올해 서너 차례에 걸쳐 25베이시스 포인트씩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은 17일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은 기준금리가 2.65%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2.4%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UFG의 데렉 헬펜이 FX 분석가는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유로화 강세로 유럽중앙은행이 17일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하면서 추가 인하 가능성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닉 리스 모넥스 유럽의 거시 경제 리서치 책임자는 관세 불확실성으로 달러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하방에 치우쳐 있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달러는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갤라호르는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